컴컴한 미술관의 복도를 지나 우리는 아주 작은 초상화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초상화의 얼굴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술관에 가서 수많은 초상화를 관람하죠. 그런데 그 많은 초상화들이 어느 쪽 얼굴이 더 많이 그려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영상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켜서 셀카 갤러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혹시 유독 왼쪽 얼굴이 찍힌 사진이 많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현상은 수백 년 전 붓을 들었던 천재 화가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루브르와 메트로폴리탄에 걸린 서양 초상화의 60% 이상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화가들이 공유했던 은밀한 심리적인 암호였을까요? 오늘 그 캔버스 뒤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아주 현실적인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역사 속 위대한 화가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 화가가 캔버스 앞에 섰을 때 모델의 왼쪽 얼굴을 그리는 것이 훨씬 시야 확보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얼굴을 그리면 자신의 손이 그림을 가리게 되죠. 그렇다면 전 세계 화가들이 다 오른손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뭘까요? 심리학 학술 전문지인 APA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손잡이 비율은 크게 오른손잡이가 약 90%, 왼손잡이가 약 10% 내외의 분포를 보인다고 합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다 보니 화가들도 자연스레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화가라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마도 여러분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로 그림을 그려왔고 아마 여러분이 그린 초상화에는 왼쪽 얼굴이 보이도록 그린 그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로 운해를 사용하는 창의적인 인간들은 그들의 반대편인 좌측 얼굴을 표현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장 렘브란트로부터 피카소까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모델에게 살짝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오른손을 사용할 때 자신이 그리는 모델의 왼쪽이 자신의 손이나 그림자에 의해 방해되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죠. 한번 대표적인 사례를 보죠. 초상화에서 왼쪽 얼굴이 더 많이 그려지는 경향은 왼쪽 얼굴 선호, 즉 레프트 칙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그렇고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왼쪽 얼굴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대부분의 초상화들이 왼쪽 모습을 선호하며 오른쪽 초상화에 비해 감정적으로 더 우아하고 안정되어 보이고 오른쪽 초상화들은 뭔가 불편하고 긴장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 못 느끼셨을 텐데요. 다음 전시회 가시면 꼭 한번 이 점을 떠올리며 감상을 해보시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듯 전 세계의 작가들은 감성적 풍부함을 위해 왼쪽을 선호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너무 싱겁죠?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사실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몰입 구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좌측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곳은 뇌의 오른쪽, 즉 우뇌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몸의 신경은 교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 왼쪽 얼굴에 쓰여 있다는 거죠. 얼굴이 반으로 나뉘며 우뇌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왼쪽 얼굴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풍부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서섹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왼쪽 얼굴에서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진실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화가들은 해부학을 배우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이 모델의 가장 인간적인 매력을 끌어내려면 왼쪽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의 셀카 또한 자신의 왼쪽 얼굴을 더 많이 찍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셀카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떤 초상화는 내가 어디로 움직여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를 유비쿼러스 시선, 즉 유비쿼러스 게이즈라고도 하는데요. 화가가 인물의 눈동자를 캔버스의 정중앙에 그리면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2차원 평면인 그림 속 눈동자는 입체적인 현실과 달리 위치가 고정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자가 각도를 바꿔도 뇌는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구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네, 과거 부부 초상화를 나란히 걸 때도 철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편의 초상화는 화면의 왼쪽에 배치하여 오른쪽을 바라보고
아내는 오른쪽에 배치되어 왼쪽을 바라보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구도가 됩니다. 당시 관습상 왼쪽, 즉 관람객 기준에서 상석에 있게 주로 남성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시죠? 좌뇌, 우뇌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철권 통치자들은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왕이나 군인들의 초상화는 오른쪽 얼굴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죠? 오른쪽 얼굴은 감성을 숨기고 이성적이며 냉철한 느낌을 줍니다. 즉, 과거 화가는 모델의 신분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는 이미지 메이킹의 마술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초상화에서 유독 왼쪽 비중이 높은 데는 이는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했던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도적인 장치였습니다. 결국 화가들은 그들의 처해진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귀재였죠. 다들 강력한 왕이나 용감한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른쪽 뺨을 보이는 초상화가 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비밀스러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합니다. 다른 리더들에 비해 워싱턴 대통령이 왼쪽 뺨 초상화가 많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신체적 결점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은 1789년 악성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 후 오른쪽 뺨 아래쪽에 눈에 띄는 큰 흉터와 함몰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은 자신의 대중적인 호감성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왼쪽 뺨을 드러냄으로써 흉터가 대중에게 보이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또한 통상적으로 오른쪽 뺨의 초상이 관례였지만 화가 길버트 스튜어트가 그 관례를 깨버리며 워싱턴의 초상화는 왼쪽 뺨을 선호하게 되었죠. 워싱턴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인 아테네움 초상화, 즉 1달러 지폐에 사용되는 이 초상화는 길버트 스튜어트가 그린 것입니다. 스튜어트는 워싱턴을 흠없는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왼쪽 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군에서 대통령으로의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장군들은 종종 엄숙한 인상을 주기 위해 오른쪽 뺨을 내밀었지만 워싱턴은 민간 지도자로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는 국민과 소통하기 쉽고 국민의 따뜻한 지도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왼쪽 뺨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진솔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왼쪽 뺨을 내미는 것은 차가운 군사령관의 이미지에서 따뜻한 국부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즉, 한마디로 화가들의 심미적인 판단에 그의 초상화 방향은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연출된 거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붓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화가들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수만 장의 셀카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왼쪽 얼굴 비중이 압도적이었죠. 우리가 무심코 고개를 돌리는 그 15도의 각도 안에는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심리학적인 본능과 예술적 미학이 숨쉬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평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술관에 가신다면 그림 속 인물의 어느 쪽 뺨이 더 많이 보이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서서 여러분의 양쪽 얼굴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